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줄리앙이었습니다. 줄리앙은 작은 집에서 자신의 밭을 가꾸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 날지 못하게 된 늙은 방울새였습니다. 방울새는 그에게 신비로운 노래로 위로를 주었고 줄리앙은 방울새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줄리앙은 밭을 갈다가 땅속에서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황금빛으로 빛나는 작은 열쇠였습니다. 줄리앙은 이 열쇠가 무언가 특별한 것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는 당장 집으로 돌아와 방울새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방울새는 줄리앙의 어깨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열쇠는 반드시 너에게 특별한 것을 가져다 줄 거야. 방울새는 넓은 날개를 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까운 숲속에 있는 오래된 성으로 가보자. 그 성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그곳엔 아마도 이 열쇠에 맞는 자물쇠가 있을 거야. 줄리앙은 방울새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방울새와 함께 숲을 향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숲속을 헤매던 그들은 오래된 포도 넝쿨에 덮인 성을 발견했습니다. 성의 입구는 모래와 진흙으로 막혀 있었지만 줄리앙은 결심한 표정으로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열쇠는 마치 자신의 집을 찾은 것처럼 아름답게 들어맞으며 쇠락한 대문은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성은 마법처럼 부드럽게 밝아지더니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줄리앙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의 마법이 풀리기라도 한 듯 말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자 줄리앙은 그곳의 한가운데에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한 마법의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 샘은 시간이 세월을 잊게 하고 아름다움을 되찾아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줄리앙은 샘의 물을 방울새에게 조금 떠서 먹였고 기적적으로 방울새는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방울새는 줄리앙에게 고마움과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힘을 지닌 이 성을 함께 나눌 것을 약속했습니다. 줄리앙은 이 성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살아가며 방울새와 함께 마을 사람들을 돕고 행복과 사랑을 널리 퍼뜨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줄리앙과 방울새는 마법의 성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줄리앙과 그의 방울새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마법의 성은 두고두고 전해지는 전설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한 황금빛 숲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다른 마을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 마을의 경계에는 3마리의 여우가 살고 있었고 이 여우들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우들이 마법을 부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우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마법에 큰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매달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 여우들은 황금빛 성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성은 하늘 높이 솟아오르며 그 안에는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우들이 성으로 변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우들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철저히 변신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 마법을 이용해 마을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괴롭히는 악령들이나 도둑들이 나타날 때마다 여우들은 숲속에서 조용히 마법을 걸어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용감한 소년 루이가 이 여우들의 비밀을 풀기로 결심했습니다. 루이는 보름달이 뜨는 밤에 몰래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고요했고 달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와 루이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이내 그는 여우들이 모여있는 작은 빈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숨어 여우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정이 다가오자 여우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은빛 가루가 공중에서 흩날렸고 여우들은 서서히 황금빛 성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광경은 가히 경이로웠습니다. 루이는 그 장면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를 내어 성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성 안은 수많은 보물로 가득했지만 루이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한 개의 황금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 열쇠는 마치 그의 손에 딱 맞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루이는 열쇠를 손에 쥐고 성을 나가려 했지만 그 순간 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들의 마법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성도 무너져갔습니다. 루이는 서둘러 숲 밖으로 나왔고 여우들이 다시 여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우들은 루이를 향해 어두운 눈동자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루이에게 보물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그를 성으로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루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견한 황금 열쇠를 마을 회관에 걸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여우들이 마을을 지켰다는 증거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며 여우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우들은 여전히 숲속에 살며 그들의 마법으로 마을을 지키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늘 여우들에게 감사하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이로써 황금택성의 비밀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영원히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한 고요한 시골 마을에 라푸아트라는 이름의 전설적인 마법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자연과 대화하며 식물과 동물을 보살필 줄 아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그의 집 주변은 언제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했다. 하지만 그의 재능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바로 그가 가꾸고 있는 비밀 정원이었다. 이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접근할 수 없는 신비한 장소였다. 정원에는 수백 년도 더 된 고대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나비와 새들은 이곳에 특히 많이 날아들어 마치 동화 속에 있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라푸아트의 비밀 정원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어느 날 마을에는 미르라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항상 마법사의 정원에 대해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을 직접 보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있었다. 미르는 마을의 어른들이 정원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호기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고 누차 경고했지만 그들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느 밤 달빛이 환하게 마을을 비추던 날 미르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정원으로 향했다. 정원의 입구는 잔잔한 과수원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미르는 재빨리 움직였다. 드디어 미르는 정원의 문에 다다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넋을 잃었다. 정원은 형형색색의 꽃들과 은은한 빛을 내는 버섯들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동화 세계였다. 습전한 공기는 숲의 향기로 가득 찼고 그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미르는 그곳에 있는 동안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윽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자 라푸아트 마법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서 오게 미르. 라푸아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감을 잃지 않는 용기는 칭찬할 만하지만 왜 여기에 온 것인지 그 이유를 내가 묻고 싶소. 미르는 두려움 반 감탄 반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저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법사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었습니다. 라푸아트는 웃으며 말했다. 자연의 비밀은 사람들의 상냥함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 속에 숨어 있다네. 그리고 내가 가진 마법의 힘은 그저 자연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줄 뿐이라네. 하지만 감상하는 것과 거기에서 배우는 것은 다르다네. 미르야. 그날 밤 미르는 라푸아트의 이야기를 들으며 천천히 정원의 구석구석을 탐험하면서 자연의 조화로움 속에 감춰진 다양한 이야기들과 비밀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법사가 사라지고도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알아보았고 자연과의 교감을 이어가려는 그의 노력을 항상 존중하고 응원했다. 그리고 라푸아트의 비밀 정원은 미르의 이야기를 통해 마을 아이들에게 꿈과 영감을 주는 곳으로 기억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울창한 숲속 깊은 곳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정원에는 수많은 장미들이 만발하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마리옹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미를 무척 사랑하여 장미로 가득한 정원을 항상 가꾸곤 했습니다. 마리옹 공주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상냥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마을 모든 일을 기쁘게 했고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사건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음울한 안개가 장미 정원을 뒤덮으며 꽃들이 모두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장미의 정원이 황폐해질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옹 공주는 당황하지 않고 위기에 처한 장미 정원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녀는 고대 서적을 뒤지며 장미와 정원에 관한 모든 비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이 되도록 그녀의 방엔 촛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녀의 노력 덕분에 조금씩 장미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공주는 꿈속에서 신비로운 장미의 요정을 만났습니다.
요정은 그녀에게 마법의 무략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레시피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성하는 데에는 깨끗한 마음과 깊은 사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리옹은 요정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아침이 되자마자 모든 정성을 다해 그 무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드디어 무략을 완성하였고 점원의 가장 큰 장미나무에 그 무략을 흩뿌렸습니다. 놀랍게도 황폐했던 장미들은 마법처럼 되살아났고 더욱 빛나는 색채로 마을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마리옹은 자신의 노력과 사랑이 정원을 다시 꽃 피웠음을 깨달았습니다. 공주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마리 사람들은 더 큰 존경심으로 그녀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사랑과 헌신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리옹은 정원에서 함께 꿈꾸던 장미 요정을 잊지 않고 오랫동안 그 비밀을 간직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